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특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후원 방문 판매로 등록한 업체가 총 3,130개인데요. 이 가운데 여러 대리점이 각각 별개의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한 회사를 하나의 업체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숫자는 8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에도 여러 회사들이 폐업을 했고 또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2020년에 폐업한 회사로는 그린내추럴, 동양상조, 메일상조, 보훈상조, BH협동조합, MJ, 영진, 진비엔시, 파코메리 뷰티스테이, 프레벨, 프리드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새로 등록한 회사로는 강원심층수, 네이처슬립, 닥터메종, 더나은 컴퍼니, 미코, ITXM2M, 엑손 R&D, 인큐어, 자연의 혜택, 주단학, GL바이오, 해솔 S&P가 있습니다. 이제 후원 방문 판매 매출 상위 20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자료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리만코리아가 매출 4,317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3위로 뛰어올랐다는 점입니다. 리만코리아의 2019년 매출은 427억 원으로 매출 11위였거든요. 1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닙니까? 리만코리아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20개 회사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만코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70%를 넘기고 있네요. 이들은 모두 옴니트리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판법은 이처럼 옴니트리션 기준, 즉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이 70%를 넘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무 규정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의무가 면제됩니다. 둘째, 후원 수당 지급 상한 38%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후원 방문 판매에 후원 수당 지급 상한인 38%를 넘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 제품 가격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별 제품의 가격이 160만 원을 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옴니트리션 기준을 맞추지 못한 리만코리아는 현재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매출 상위 20대 회사의 수당 지급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당 지급률이란 총 매출액 대비 총 수당의 지급 비율을 말합니다. 후원 방문 판매의 경우 후원 수당 지급 상한인 매출액의 38%를 넘겨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니트리션 회사의 경우는 후원 수당 지급 상한이 없습니다. 매출액의 60%, 7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회사의 수당 지급률을 보면 5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38%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단계 판매의 후원 수당 상한인 3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후원 방문 판매의 수익 분배 구조가 다단계 판매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옴니트리션 기준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 해도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옴니트리션 제도가 판매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원들이 옴니트리션 제도를 강조하면서 마치 엄청난 수당을 지급받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판매원 중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율인데요. 개중에 그 비율이 낮은 회사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6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후원 방문 판매의 판매원들은 직업적 판매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옴니트리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등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이 낮은 회사는 제품 판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처럼 회원 모집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식으로 편법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판매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100만 원대를 나타내는 회사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이 대부분 100만 원 전후에 불과한 다단계 판매와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후원 방문 판매가 방문 판매와 같이 제품 판매 위주로 사업을 하는 사업 방식이며 판매원들은 직업적 판매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인당 매출액이 작은 회사는 다단계 판매처럼 회원 모집에 치중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과 판매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이 높은 회사는 판매원 1인당 평균 매출액도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이 낮은 회사는 1인당 평균 매출액도 적게 나타납니다. 제품을 팔지 않는 판매원이 많기 때문에 평균 매출액도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어느 회사의 마케팅 방향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코라는 회사처럼 상위 1% 판매원의 평균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상위 1% 판매원의 평균 연봉이 다단계 판매보다 많이 적게 나타납니다. 후원 방문 판매의 경우 판매원 본인의 매출과 직하위 판매원의 매출만을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판매원이 아니면 수당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후원 방문 판매의 수당 지급 비율이 다단계 판매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만 상위 1에서 6%에 해당하는 판매원들의 평균 연봉이 몇 천만 원에 이르는 회사가 많은데요. 이것은 후원 방문 판매의 판매원들은 직업적 판매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후원 방문 판매의 경우 수당의 상위 쏠림 현상도 크지 않게 나타납니다. 등록된 판매원의 대부분이 직업적 판매원이고 수당이 이들 많은 판매원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수당의 상위 편중률은 다단계 판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상위 1% 수당 편중률은 더욱 그러합니다. 수당의 분배면에서 보면 후원 방문 판매가 다단계 판매보다 수당의 상위 쏠림 현상이 적고 보다 폭넓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가장 큰 차이는 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매출의 공유 범위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하위 매출의 공유 범위에 제한이 없으나 후원 방문 판매는 직하위 판매원의 매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원의 사업 방식도 후원 방문 판매는 제품 판매 위주로, 다단계 판매는
구매 조직 구축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후원 방문 판매 업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 방문 판매 업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으며 판매원들에게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하여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후원 방문 판매나 옴니트리션 제도가 결코 판매원들에게 유리한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개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는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제품 판매에 자신 있는 사람이 도전해 볼 만한 사업 방식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원 가입을 위해 몇백만 원씩 제품을 구매하게 한다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제품도 처분하지 못하고 빚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셀덤 화장품으로 유명한 리만 코리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